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김은국 김당 의원은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라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저희는 검찰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발 청탁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와의 9월 2일 통화에서는 검찰 측, 윤석열 청장 측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당시는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 최초 보도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뉴스타파가 그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보도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저것도 있었어요. 이제 검언유착 보도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 통화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고 적힌 고발장에 대해선 그쪽에선, 그러니까 검찰 측이 보낸 것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만 한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이야기했는데요. 또 통화에서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왜 들어간 거죠 거기에요 라며 그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윤 청장 측 입장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들어 저희가라는 의미를 유추하면 자신과 윤석열 검찰 측을 한데 묶어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고발 사주의 실체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 숨쉬는 것조차 거짓말, 1년도 지나지 않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조차 기억 못하는 전직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그 뻔뻔한 위선의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 과제로 결정한 건데요. 먼저 대장동 사업 같은 민간 공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이윤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이는 개발 부담금도 현재 20%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나가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힘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반응은 싸늘한데요. 그렇게 대장동 공공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더니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도 공공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토록 하겠다고 보조를 마쳤는데요. 이에 대해 국힘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 규명이 급선무라고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동산 비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걸 엉뚱한 논리로 거부하고 나선 건데요. 이러니 대장동을 물고 늘어지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국힘당 이현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이들의 이중성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온다면 또 법 개정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쟁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정권 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정당. 설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들이 정권을 잡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발이익 환수만 해도 국민의 힘이 국감기간 내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갔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물론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간 거 자기네들이 공공개발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공공개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민간한테 개발이익 간 거 탓하니까 좋다. 그래, 민간한테 개발이익 많이 가는 거 그렇게 탓했으니 당신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뜻이 똑같다. 그리고 법까지 우리보다 더 센 법도 제출을 했다. 마음이 똑같네. 국민들도 원한다. 빨리 하자. 이거야말로 무쟁점 아니냐. 근데 이건 안 하겠대요. 이건 뭡니까? 공공개발 못하게 해놓고선 민간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갖게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는 그 민간 이익 많이 못 가져가게 지금 법 바꾸자고 하니까 그걸 또 못하게 해요. 도대체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뭐가, 당신들 정체를 밝히라 이겁니다.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민간한테 가는 이익을 제한하면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겠느냐. 부동산 공급에 절벽이 오고 시장에 왜곡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 이거죠. 진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11월 달 그냥 이렇게 호송세월해가지고 지나면은 정기국회 지나고 나면요. 형년 같으면 바로 또 임시국회 잡아가지고 또 시기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젠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잘은 몰라도 제 예상으로는 정상적인 법안 심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시일 내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나 절박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안주 정책의장도 이재명 후보가 말한 특정 수준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투기 폐해 극복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박 의장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어제 윤석열 전 검찰청장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즉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또다시 등장한 윤석열표 유체이탈 합법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는데요. 박 의장은 국힘당이 정쟁을 벌인 국감에서 명백히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부 돌아갈 뻔한 5,530조를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종잣돈이 된 부실대출 봐주기를 시작으로 50억 원 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 국힘당과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런데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비리의 실상을 파헤치고 부패의 몸통과 싸우겠다니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건가라며 유체이탈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윤 전 청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법안들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늬만 180석 거대 여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짜 국민을 위한 개혁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것입니다.